심각한 것은 그런 허위 사실을 해외에다가 알리고 언론까지 냈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인데 입국도 불허해야 됩니다. 트럼프 지금 대통령 주변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 중에 굉장히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탄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위협하면 트럼프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참 세상엔 강호는 넓고 볼 아이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영어를 막 얘기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런 거 빠지는 것들이 극우 세력들이 보통 그런 데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 원수 모독죄 처벌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김태호 그동안에 윤석열 브레인 역할을 했죠. 대통령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던 자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자백해야 되는 대상은 내란 수개인 거죠. 하나하나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있습니다. 모스탄? 들어보셨죠? 네. 모스탄을 서울대 트루스 포럼인가? 여기에서 초청해가지고 내일 오후 5시에 특별 강연을 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에서 소녀를 강간 살해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수감됐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스탄이 이름이에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이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갔고 군대도 안 간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던 사람이죠. 예. 근데 모스탄이 어디 대사였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그 이름인지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그런 허위 사실을 해외에다가 알리고 언론까지 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런 사람을 서울대 그리고 서울시에서 초청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당장 취소해야죠. 사실 입국도 불허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를 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스탄이 온다, 모스탄이 곧 주한 미국 대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 출신 법조인, 한국의 외교부 차관 혹은 외교부 차관보에 해당하는 미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역임했다. 이런 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저건 이제 보니까 모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앞에 모스고 뒤가 탄이 이제 성이어서 모스탄이고. 이름도 이상해. 미국에서 이제 국제형사사법재판 쪽에 이제 대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외교부의 그 국제 기구에 이제 각국에서 대사 형식으로 파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대사였다라는 겁니다. 모스탄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뭘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지금 대통령 주변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 중에 굉장히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 거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는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탄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협박을 나를 이렇게 위협하면 트럼프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국제기구의 형사사법과 관련해서 국제전쟁범죄와 관련돼서 파견 나갔던 사람이고 실제로 얼마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요 인물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신뢰를 불러일으키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거는 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통해서라도 너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큰 자리거든요. 모스탄인가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You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다 참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진학을 못했는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던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 꿈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미국 대선 토론에서 30분 동안 뭐 20번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최측근이라 그런지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서대문구에서 태어났네요. 그래서 5살 때 이민 간 사람이고 단씨라서 지금 탄인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보수 단체가 저 사람을 고발했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고발함으로써 그 대통령 관련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대요. 참 열심히들 사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이런 것들 고소고발 들어와도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각 그냥 불성찰 텐데 진짜 저는 지금 뭐 저 사람 지금 말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 기사만 보고 참 세상엔 강원은 넓고 참 정말 돌 아이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자리가요 미국에서 K-CPEC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폭로한답시고 자리를 만들어서 있었고 우리나라의 저 자리에 이제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현재 이제 굉장히 유명 대학교의 현직 로스쿨 교수가 또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로스쿨 교수도 그 외무고시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그 미국의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로스쿨까지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음모론에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저런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또 부정선거를 믿고 그 음모론에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믿고 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오스탄 저자가 한국을 가끔 들어오는구만요. 지난 3월에 뭐 초청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면면들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대식, 윤상현, 나경원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 약간 현혹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이렇게 되게 차려진 정장과 넥타이를 입고 말한 사람의 말이 신뢰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영어를 막 얘기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런 거 빠지는 것들이 극우 세력들이 보통 그런 데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북한 인권 서울 포럼 개최를 서울시에서 해요. 그래서 시청, 내일이죠. 예상되어 있는 건 7월 15일, 내일 2시에 시청 다목절 홀에서 북한 인권 서울 포럼 저 개최하고 저기 보면 이제 모스탄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보면 반기문, 김석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초청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반드시 오세훈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든가 뭔가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결을 함께 했다라고밖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국립대학교인 서울대에서 아까 우리가 포스터 잠깐 나왔지만 그 내일 또 5시에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이제 또 이 초청이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십시오. 서울시, 그다음 서울대 다 이제 공적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초청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방한 일정이 알려지자 소위 말하면 그 극우 세력들인 서버가 국민운동본부에서 이 사람의 일정을 공유하면서 내일 태극기와 성조기와 피켓과 현수막을 좀 들고 와서 풍선까지 들고 와서 인천공항에서 환영을 하자. 오후 2시 10분 델타 항공을 통해서 오나 봐요. 그것까지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행진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환영하나? 그런 짓거리까지 지금 보니까 서버가 국민운동본부에서 나왔는데요. 진짜 이 사람은 지금 저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 원수 모독죄 처벌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대통령을 성범죄자라고요? 이 사람은요. 초청뿐만 아니라 초청을 번복하는 거
취소하는 뿐만 아니라 그냥 입국하면 바로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 이걸 지금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은주님, 모스탄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배후를 캐봐야 합니다. 봉지욱 기자가 제시하는 증거들 가벼이 볼 게 아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된 조직과 자금줄 등 배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김계리 전한길 이야기하다가 모스탄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음모 또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퍼뜨리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좀 정신 나간 거죠. 전 그래서 아까 서울대 트루스 포럼을 그래서 찾아봤는데 예. 와 이분들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조국 파면 소명운동, 뭐 박근혜 탄핵 반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 그리고 프랑스 혁명 부정,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서울대는 약간 극우 기독 청년 단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참 자유로운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저런 사람을 불러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전 저 정도 수준의 연사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제약을 해야 되고 저런 거를 뭐 다른 이런 기관에서 계속 제약을 안 한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에서 인물이면은 국가 혼란을 초래하는 입국 금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논란이 되니까 일단 모스탄을 기조 강연자로 초청했다가 급히 교체했네요. 네. 이 정도도 걸러내지 못하는. 근데 그나마도 그 취소하는 바람에 날린 경비는 서울시가 돈을 준답니다. 그래야 되겠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기표 끊어주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을 거니까. 델타항공 2시 10분 내일. 오세훈 시장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여전히 설치고 있는데, 자, 윤석열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로설, 김태효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아무 말 않고 들어가더니 결국은 특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사망사고 보고를 받고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작년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보통 없는데 그날은 했느냐고요.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주목해보죠. 김태효가 참 비겁한 자지요. 일단 고민정 의원이 그 재병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경로했냐.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답변이 뭐였습니까? 보통 화 잘 안 내십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답변을 피해가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아니 그거 보통 말고 그때 화 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안 냈다.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는 안 냈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추궁하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태효 반드시 심판대에 서겠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특검에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네. 양절 변호사님 그동안 밝히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 VIP가 그때 화를 냈다라는 얘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부정을 하더라도 그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지금 잘 짚어주신 것처럼
그때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와서 보면 아, 저 인간이 알고 있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마지막까지도 그러잖아요. 그 주제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주제를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실날 그날 당일날 공식적인 그 과제로, 그러니까 그날 다룰 주제로 올라가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별도로 안보비서관의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화를 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 답변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지금 뭐 대학에 돌아와서 교수로 2학기 또 강의하겠다고 강의 계획을 지금 펴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그럼 뭐 그러면 구속되면 중단하는 겁니까? 이런 게시글을 올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고, 누구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호 국가안보실 전 1차장 같은 경우가 국가안보실 내내 실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꼽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 말고도 드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서까지 내가 부인을 했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날 화를 냈다,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윤석열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 갑자기 보고서 한 장을 받고 나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하면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화를 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단장 하나를 놓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특검이 파고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윤석열 구속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가 증명합니다. 김태호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정말 브레인 역할을 했죠. 대통령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 사실 인정했지요. 김성훈 경호차장도 그동안에는 말 않고 있다가 총 보여줘라. 그 지시했다. 이렇게 또 사실을 밝힙니다. 강의구 부속실장도 그동안에 말 않다가 뭐 사후선 포문 작성과 폐기 다 보고했다라고 진술하고, 김계환도 뭐 거짓말 한 거 아니었다. 부하 진술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게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이는 전부 다 나한테 등을 돌리고 떠나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성치훈 회장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다 밝히는 것이 매 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밑에 있는 최측근들이 지금 이제 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걸 거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다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했고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경로설 아마도 지금 특검에서는 다 조사해봤고 공모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경로했다 다 얘기를 했고 거기서 김태호만 나는 경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기현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김성훈 차장 그 윤석열이 직접 뭐 총 들고 다녀라 경찰보다 너네가 잘 쏘지 않냐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 부하들은 다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도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그냥 사실을 고백해버렸습니다.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란 수계도 이제 얘기를 해야죠. 본인도 끝까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너 가중처벌 받아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밑에 있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거짓말을 해줬는데 그 밑에 있는 가담자들이 단순 가담자들이 다 사실을 얘기해버렸고 그걸로 근거로 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지금 결국 자백을 해버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백해야 되는 대상은 내란 수계인 거죠. 이제 하나하나 올라온 겁니다. 특검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란 수계의 자백을 듣기 위해서 부르겠다는 건데 본인도 이제 할 게 자백밖에 없으니까 남은 게 자백밖에 없으니까 건강 문제다 뭐다 하면서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묵비권 아니면 자백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라서 지금 거의 저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재열 변호사님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놈들 다 말 바꾸고 있으니까 뭐 어찌됐든 딱 이제 걸렸다라고 할 텐데 진술을 계속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경우에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또 증거
이런 거 가지고 기소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지요. 충분히 유지가 되죠. 충분히 유지가 될 뿐더러 이거는 이제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까지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 처음에 내란 수기로 시작했지만 공무집행 방해에다 증거인멸 교사에다가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졌잖아요. 이제 추가로 외환도 받을 텐데 그 모든 사건들마다 다 관련자들이 다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고 초자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제자가 그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윤석열의 아이러니는 이런 겁니다. 웬만한 범죄면 내가 좀 잘 보이면 좀 뭐 30년, 20년 받을 거를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 줄여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라도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텐데, 아니 이놈은 사형하면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뭐 잘 보여봤자 뭐 소용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뭐 기대 없지만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이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 지가 진짜 사람이라면 그동안 해온 일이 있어서라도 가서 제대로 조사받는 모습, 재판받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정말 이만큼의 예인데 그것마저 안 하고 있는 겁니다.